거버넌스 게임. 네. 아니 주식 비중 자체를 줄일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대표님? 시가상위 종목들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그냥 난 시가상위만 해. 네. 그럼 현금화요. 그리고 현금 들고 있고 그냥 LG이노텍이나 LG전자나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자산주 빅데이터, 다우데이터 이런 거 사놓고 한 번에 사놓지 말고요. 그냥 저 50% 현금이고 50%를 한 이렇게 분할 매수해 보면서 네, 1, 네. 2, 3을 지나보는. 그럼 대충 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공격은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그 1년장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내년도를 주도할 빅데이터 중에 우리가 거버넌스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전번 시간에 제가 시가상위 종목 팔아갖고 딱 하나 집중해 드리는 게 그 PBV 쪽에 모토렉스하고 그 다음에 그 이 한국 타이어 여기도 거버넌스 아닙니까? MBK.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네. 대표님? 그래서 근데 이 뉴스가 왜 나오죠? 이 MBK 수장이신 김병주 회장께서 네. 이제는 대기업이 성역 아니야. 경영권 종저준에서 경영계 우리나라 이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요.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큰 파트너스는 그룹, 그러니까 김현장이나 이와 같이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구조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공격하겠다.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요.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가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 앤 컴퍼니 볼 때 제가 선정해 드린 게 있죠. 커넥트 웨이브. MBK 포트폴리오 중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오히려 손가락은 한국의 컴퍼니 막 이 싸움 볼 때 반대편을 봐라. 이게 복잡계 사고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긴다. 네. 투자에는 그것만한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보고 다 이거 보게 할 때 허실질적으로 실제 수익은 이거. 이게 실제도 보세요. 제가 요 12월 초입니다. 22,000, 23,000원. 이거 끝난 것 같다. 그때 이놈이 커넥트 웨이브가 11,000원, 12,000원입니다.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버넌스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 평균 단가 얼마 만들어야 되냐? 3, 4만 원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드 잡고 하셔야 돼요. 네. 뭐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크게 흔들 거예요. 그럴 때 팔아서 다시 사는 그런 작업. 그리고 사실 분들은 지금은 늦으셨어요. 따라가지 말고 고점에서 한 20, 30% 흔들 때 사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요것도 MBK 거버넌스. 그럼 MBK만 있겠어요? 강선부 펀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파트너스 펀드들 뒤져갖고 포트폴리오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마이너스 많이 난 거. 그거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노려보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주주가 엮였다. 네. 그러면 또 대주들끼리도 형제들끼리 싸움판이 붙었다. 그럼 더 난리죠. 그게 DB그룹이잖아요. DB.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포트폴리오 뒤져보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10대 이런 파트너스를 뒤져갖고 거기서 손해가 많은 섹터인데 그 대주들이 지금 싸움이 들어가는 것 같다. 후계 구도로 가는 것 같다. 그거 한번. 심지어는 오히려 대주주 공격하겠다라고 선언까지도 하시잖아요. 요게 또 2024년도에 상반기에 하나의 지수 상관없이 먹거리 줄 수 있는 거리 같아요. 이런 걸 노리면 지수 상관없습니다. 타겟팅 딱 해갖고 어떤 거는 100에 어떤 거는 200 어떤 거는 300까지도 갈 테니까. 그게 저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요번에 중소그룹들이 많아요. 녹십자 그룹, 네. 코론 그룹, DB 그룹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KG 그룹. 거기서 뭔가
망가진 것들 찾아내시면 아주 매력적인 싸움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합치고 쪼개고 하고 뭐 이미 쪼갠 동국 제가 동국 CN, RNI, 동국 CM 이것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쪼갠 다음에 급락을 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이 뭐랄까 매도 시킬 때는 쪼개갖고 올리지 않아요. 박살을 내요. 물량 털기. 예, 물량 털기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리고 자기들은 물량을 늘려요. 이 작업 들어간 것들 그건 노리시면 상반기가 따뜻하실 겁니다. 그게 저는 한 축이에요. 네. 거버넌스 게임이라고 제가 포장을 했지만 매도자의 시각으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머니 게임 할 수 있는 이게 대주주하고 우호적인지 싸움판이 붙었는지 이거는 스토리텔링마다 다 다르고 그룹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업황이 실리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바이오 쪽에서 그런 거 생기면 더 금상첨화니까 녹시자 그룹을 설정해 또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4가 열리는데 주제가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저희가 이제 CES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PBV 테마주 중심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예요, 대표님. 이게 먼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네모나 운반체 위에 네. 식당을 넣으면 식당 운반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캠핑 구조를 넣으면 그럼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이에요. 네. 자율주행은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네. 그리고 공간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또 전장 부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도 들어가고 플랫폼도 들어가요. 그래서 PBV는 주문형 공간을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시티예요. 네. 스마트 시티에 기본으로 깔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 지하화 될 때 이런 모빌리티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우디 네옴도 이런 모빌리티가 다 들어가고 모빌리티에 연관된 부품단을 대는 회사들 아니면 이거에 되는 여기에 LG전자도 들어가요. LG전자는 이 전체 센서를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기아입니다. 기아차가 네. 핵심으로 지금 화성 공장에다가 이 비즈니스를 투루했어요. 거기에 밸류체인 그래서 전번 주 요게 이쪽이 다 다중타 부품입니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번 수요일 날 자동차품에서 이때가 12월 20 그때 전번 주 방송에 네오에다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화신 우리는 SL 여기에 대장은 또 현대 그 가장 좋은 거 아이고 이름 또 까먹었다. 근데 여러분들 네오오토 보세요. 이게 전번 주 그래프거든요. 네. 6,000원짜리가 11,700원까지 갔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2,000원 더 올리다가 옆 V자로 급락을 시킵니다. 네.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이 PV는 이제부터 2003년, 30년까지 시작인 트렌드. 세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CXL보다 더 나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에 또 수도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시는 게 또 정의선 회장님의 또 가이드고 그럼 그거는 일진 하이 솔루션, 일진 다이하고 여기에 부푼다. 그러면 이런 게 한 번 주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엿부있자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 꺾일 때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그럼 다음 파동이 더 커요. 요런 것들.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대장 중에 현대 오토에버 맞나요? 맞아요. 현대 오토에버.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이게 대장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으로 현대 오토에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송에 13만 원, 14만 원대 이미 이거는 이 PVB 없을 때 사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현대그룹 중에 거버넌스 게임으로. 그리고 19만 원, 20만 원에는 먹을 거 없다고 팔았는데 여기서 추가 랠리는 저가 비슷해요. 현대 글로비스 20만 원까지 보시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10%는
참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는 대장이에요. 네. 여기 대장입니다. 그런데 20만 원대에서는 안 할래요. 이게 가성비 전략입니다. 있는 분들은 그냥 데드 잡고 뭐 50% 받치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전략 가시고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전번 주에 집중해 드렸던 게 모트렉스죠. 요거는 아직까지 큰 에너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일주일 동안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무령 모빌리티 시스템의 기아의 핵심 밸류 체인이에요. 기아의 간단히 해서 HBM 와갖고 우리가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의 1등 한미반도체 해갖고 이걸 주력하고 삼성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종목이 바뀌잖아요. 기아가 중심돼서 할 때 모터렉스가 1등. 그리고 이제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따라가는 정도. 네. 여기도 대장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장주라 그러면 저는 이 300% 나오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이 나와야 돼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는 PV, 그 CES가 이런 업황으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나가겠습니다고 선언하는 선언 시그널 같아요. 여기서 다양한 크기의 모빌리티를 막 보여줄 겁니다. 거기에 밸류체인들 막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보여줄 거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3개월에서 5개월 집중하시는 게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을 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 이쪽을 가장 핵심으로 봐요. 소부장 반도체는 2024년 연초에서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다 큰 급등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후발주에는 잘 안 나와요. 후발주. IT 부품 쪽에서도 삼성전자 수익률 대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오를 만한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몇 개. 그런데 설계 쪽이요? 전번 쪽에 그게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일주일 만에 또 한번 풍 떴어. 네. 삼성전자 5% 갈 때 거기는 20-30%씩 튼 것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20-30% 틀 때는 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네. 바닥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 사인 내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다 포장 같아요. 이쪽도 실제 매출탄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LG 이노텍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쪽, 또 KH바터 오히려 통신과 스마트폰 쪽이 그냥 오히려 남아 있거나 기판 쪽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소외주 중에 못 간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수익률은 20-30%. 이렇게 뭐 100% 에너지를 볼 만한 그건 연초에 생각하거나 10월 달에 생각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단.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도 딱 맞아요. 네. 정부 정책하고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를 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 집행하면서 막 정부 발주의 수주를 막 해오는 것들. 거기에 해외 것까지 딱 터지면요 금상첨화죠. 네. 그런 것들 압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싶네요. 대표님 이제 2023년 마지막 폐장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주요 주도 섹터가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올 한 해에 대한 정리요. 짧게. 이제 내일 하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업 보고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업 보고서를 손으로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기술 특례의 적자 기업의 성장만 바라보고 했던 기업이었구나 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산다까 생각을 제거해서 아까 얘기한 자동차 부품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이동하는 작업은 반드시 내일 하루 남았지만 연말 연초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